저도 인사하고 싶어요. 장난합니까? 에이, 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입니까? 그 장난이 보여요?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러고 싶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정회를 요청해서 국회의장이 정회를 받아줬습니다. 그 정의 그러고 어떤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의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정회 요청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15분 했는데 30분 하셔가지고 그것도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그동안 법안 낸 것이 제2돼가지고 와서 다 부결이 되니까 항의 표현하겠다고 해서 15분 대기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의장님. 법안이 자, 뭐 좋으실 대로 하세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이상범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자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사 진행도 정말 공정하게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다 보는 속에서 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잘 갖추면서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갈등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장의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항의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갈등 있는 것은 갈등이 있는 대로 합니다만 국회에서는 최대한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존중의 표현 그거는 하시는 게 본인의 인격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147인, 기권 5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인재를 법관으로 임용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법조 일원화입니다. 시험 문제 잘 푸는 엘리트들의 폐쇄적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애안을 이해하고 국민의 편에 선 법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지금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법조 일원화는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국회 법사위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자 법원의 요구만 반영한 청부 입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안건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부결된 법안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당시 부결된 이유는 사회적 수기를 거쳐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무슨 공감대가 형성됐습니까?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근본적 개혁과 쇄신을 요구받는 법원이 법안 부결된 뒤 한 일은 무엇입니까? 법원 처우 개선과 정원, 하급심 강화와 같은 법원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힘쓰지 않고 법조 일원화 탓만 했습니다. 법관들의 삐뚤어진 엘리트 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한 문제도 법조 일원화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며 쇄신을 예민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되돌리는 셈입니다. 충분한 수기와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이를 건너뛰었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데도 발의된 지 2달도 되지 않은데 통과되어야 할 정도로 과연 이 법안이 시급한 법안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법체계는 시험 문제 풀이에 특화된 능력을 가진 엘리트만을 판사로 선발해왔습니다. 공부에만 뛰어난 능력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이 그동안 어떠한 판결을 내려왔습니까? 극단적 사례이긴 하지만 500원 횡령한 버스 노동자는 유죄를 받았고 50억을 받은 국회의원은 무죄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 블랙리스트 만들고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한 사법농단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소수 엘리트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편향된 법원개혁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 일원화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진보당은 법원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 법조 일원화 무력화를 막고 법원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